길다. 자, 정육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정유라는 것이 뭐냐? 정유는 H를 20로 변환시킵니다. 자, H를 DC로 변환시킨 것을 우리가 정유라 하는데 이 정유에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다이오드. 그러면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의 기호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짝대기가 그려졌죠.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다이오드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다이오드는 뭐가 있다? 극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있다? 극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기호를 써놓고 실제 우리가 플러스라는 자체를 붙일 때 A자를 써요. A자.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는 에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분은 K자를 써요. K자를 써갖고 캐소드라고. 에너드 캐소드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이오드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다이오드라는 자체는 반도체 소자예요. 반도체 소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이 P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뜯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무슨 접합이라고 하냐면 피행 접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상에 들을 때 피행 접합이 뭐냐? 그래도 피행 접합도 하나를 먹어야 된다. A식을 보러 피행적인 문제다. A식을 보러 바꾼다. G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PN이라는 말을 썼죠. PN이라는 말을 쓴 것은 P는 P형 반도체라는 뜻이고 N은 N형 반도체라는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요. 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PN 접합이라는 자체에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흘려야죠. 그러면 얘가 전원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한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쪽이 뭐예요?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는 우리가 순방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했어요? 순방향. 다음에 기호가 이렇게 됐다 합시다. PN인데 내가 전원을 걸 때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역방향이라고 말을 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식의 그림이 되냐면 이렇게 그림이 돼요. 우리 아이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이게 순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순방향일 때는 뭐가 된다? 저희가 잘 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순방향일 때는 저희가 잘 흐지만 역방향일 때는 약간의 저희가 흐르겠죠. 흐르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가버리면 된다? 파괴가 돼요. 이해하셨어요? 파괴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는 것이보다 순방향이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다 역방이다. 그러면 순방향일 때는 뭐가 된다? 저희가 잘 흐르는데 역방일 때는 진짜 저희가 극히 흐르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가버리면 된다? 파괴가 된다. 다이오드가 파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이오드를 보니까 여기가 단자가 하나 있고 여기가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오드는 여러분 보시면 몇 단자가 되는 거예요? 2단자. 단자가 몇 개가? 2개 단자. 그 다음에 뭐다? 반방향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반방향이란 말은 뭐예요? 한쪽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어볼 때 정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PN 작용이 뭐냐? 이것도 뭐다? NC를 DC로 변환시키는 거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이거는 순방향이라는 자체를 표시하고 이거는 뭐다? 역방향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반도체라는 말을 썼어요. 셈이죠, 셈. 그러니까 읽을 때 여러분이 뭐예요? 셈이 컨덕터예요, 컨덕터. 그러면 이 반도체란 말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도체가 있고, 도체. 도체는 뭐예요? 도체, 전기가 잘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굴이 이쪽이잖아요. 은굴이. 자, 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도체가 있죠. 부도체. 그러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뭐다? 반도체.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도체와 반도체의 뭐다? 반도체는 뭐다? 정리하면 도체와 반도체. 뭐를 갖고 있다?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도체와 반도체의 중간적인 성질.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물체가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감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원래 증가하겠죠. 그런데 온도가 증가하는데 저항값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부온도 계수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적인 도체는 어떻게 봐요?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올라가요. 이해하셨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는데 저항값이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보다 부온도 계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도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이 반도체라는 자체가 종류가 있습니다. 진성 반도체. 진성 반도체는 뭐겠어요?
우리가 SI 이거보다 그러면 진성 반도체란 말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안 섞인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없는. 자, 그러면 이 진성 반도체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뭐요? 불순물 반도체라고 있어요. 이 불순물 반도체가 뭐가 있다? P형 반도체가 있고요. 네, 뭐가 있다? N형 반도체가 있다. 여셨죠?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고. 그러면 이 N형 반도체라는 것은 뭐냐면 진성 반도체에다가 여기도 진성 반도체가 있죠. 여기다가 몇 가? 5가. 응? 그러면 여기 진성 반도체가 몇 가냐면 이게 몇 쪽이다? 몇 쪽이다? 4가란 말이에요. 4가란 말은 최각 전자수가 몇 개다? 4개다. 이 말이에요. 4개. 그 다음에 N형, 여기는 3개. N형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에다 몇 개? 5가. 이게 지금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있는데 이게 뭐냐?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원소가 있거든요. 원소. 그러면 우리가 3쪽의 원소, 4쪽의 원소 보면 은소, 알루미늄, 금소의 금소,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이요. 금소, 알루미늄, 그 다음에 갈륨, 인듐이 있어요. 갈륨, 인듐. 이건 갈륨이야. 이건 뭐고? 인듐이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라는 자체가 거기에서 보시면 지금 P형 반도체 인 뭐야? 안티몬, 비소 또는 비스무트. 인, 안티몬, 비소, 비스무트. 인이 P야. 비스무트가 BI야. 인? 화학적으로 따질 때.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뭐가 돼? AL이야. AL. 그래서 N형 반도체는 뭐다? 인. 그 다음에 안티몬. 안티몬이 뭐야? SB야. 비소가 뭐야? 안티몬이 SB라고. 맞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인, 안티몬, 그 다음에 비스무트, 그 다음에 뭐다? 비소. 비소는 뭐야? AS야. AS. 그래서 이 여러분 보시면 이 3쪽의 원소, 5쪽의 원소가 아니고 왜? 왜? 틀려?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Pn 접합이라고 했는데 한번 그림 좀 그려볼게. P는 그 다음에 N이 있어. 원래 진성 반도체는 최각 전자수가 몇 개야? 몇 개? 4개야. 얘서 4개라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몇 가야?
세 개지. 함가니까 이해했어. N형 반도체는 몇 개야? 5개지.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에 보면 봐봐. 우리가 여기가 PN 그랬는데 봐. P형 반도체는 하나가 부족하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 한다? 정모, 공해갖고 홀이란 말을 써. 뭐라고? 홀이란 말을 쓴다고. 그러면 전공 그러면 이 값은 무슨 값이야? 무슨 전자의 부족전자지. 그러면 부족전자가 우리가 나타내는 뭐가 된다? 플러스 양성자란 뜻이야. 뭐라고? 무슨 전자? 양성자란 뜻이라고. 뜻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반송자란 말은 움직이는 거야. 이동하는 거. 그래서 P형 반도체의 반송자는 뭐다? 이게 뭐야? 반송자란 말을 써.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첨가된 물질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첨가된 물질을 이거를 잡아봐. 동서, 알루미늄, 갈륨, 인들이 첨가가 됐지? 이거를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억셉터라고 해. 뭐라고? 억셉터.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어떻게 갔어? 하나가 만들어졌지? 그럼 이거는 무슨 전자? 자유전자. 저는 이거보다 뭐라 한다? 안전하게. 이해했어? 그러면 전자는 교과보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전자? 자유전자야. 이해했어? 자유전자. 그러면 이때 N형에서 인이랄지 비스무트, 안티몬, 비소가 들어가 있잖아. 이 물질을 갖다가 뭐냐? 도너라고 말했어. 뭐라고? 도너라고 말했어.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P고 이게 N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걸었다 치자. 이렇게 걸었어. 그럼 이거는 무슨 반응이 됐어? 순반응이 됐잖아.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 이렇게 흐르겠지? 이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라고.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자 여기 비어있는 곳 있지? 전자는 어떻게 된다? 여기 남아있는 전자가 있지? 이 남아있는 전자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켜주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즉 전류에 이동하고 전자의 이동의 방향은 어딘가? 같다가 아니라 뭐다? 반대 방향이야. 이해했어? 그게 몇 번 있어? 너희들 19페이지에 그게 다 있지? 그러면 이 다이오드라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무슨 특성을 갖고 있다? 무슨 특성? 정류 특성을 갖고 있다. 정류는 뭐다? A씨를 D씨로 뭐라 한다? 변환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정류라는 자체는 어디에 쓰겠어? 어디 발전기에서? 직류 어디에서? 발전기에서 사용하겠지. 이에서 직류. 왜? 만들어진 것이 뭐가 만들어져? 교류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다시 직류를 쓰기 위해서는 A씨를 갖다가 뭐로 변환시켜야 돼? D씨로 변환시켜야겠지. 그래서 직류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보면 정유형 반도체 갖고 다이오드라고 했어. 다이오드는 뭐야? 교류를 뭐로? 진유로 바꿔주는 전이다. 자, 온도는 어떻게 된다? 역방향, 정방향이란 말은 뭐야? 순방향이란 뜻이야. 이해했어? 순방향일 때는 어떻게 되고? 전류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방향, 순방향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세 번째 보면 정류 회로의 구분이라고 하죠. 정류 회로의 구분은 첫 번째 반사, 반파, 정류 회로. 두 번째 반사, 전파, 정류 회로. 세 번째 삼파, 반파, 정류 회로. 네 번째 전파, 그래서 정류 회로의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를 갖고 있어. 그런데 정류 회로의 구분 중에서 꼭 너희들이 기억할 부분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1번, 2번, 2번을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붙였지. 여기는 뭐야? 단상이야. 그 다음에 삼상이고. 그러면 이 단상, 반파, 정류, 회로라는 자체의 그림이 어떤 식의 그림이 되냐? 그림을 그려볼게. 이게 뭐다? 벼락기야. 뭐라고? 트랜스라고, 트랜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 저는 뭐가 들어가? 교류가 들어가겠지. 이해했어? 네. 다음에 이 기호는 무슨 기호야? 다이오드야. 그러면 여기가 부하가 있겠지. 이 그림이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그림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다이오드가 몇 개야? 한 개잖아. 다이오드 한 개라고. 이해했냐? 네. 그 다음에 단상, 전파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죠. 다이오드가 몇 개야? 다이오드가 몇 개?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봐봐. 여기서 교류가 가면 여기 다이오드를 거치잖아. 다이오드를 거치면 이쪽은 뭐야? 무슨 값이야? 진유값이야. 이해했어? 다이오드를 거쳤으니까. 그래서 이 단상 반파, 전파, 순상 반파를 이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도표상이 나온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 여기 지워도 되지? 네. 자, 그림 가보자.
이게 단상 간파 정리회로야. 이게 단상 간파 정리회로야. 단상 간파 단상 간파 단상 간파 단상 간파가 있겠지. 이거 그림 안 그려. 자, 그러면 단상간파, 단상전파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출력 봐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들어가? H가 바꾸다. 왜냐? H가 들어갈 거라고. 이해했지? 그러면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잘 봐봐. 이쪽이 플러스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단상 반파일 때는 어딜 때만? 어딜 때만? 플러스 때는 나오다가 마이너스 때는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림이 어떤 식의 그림이 되겠어?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지. 그림 이해했어? 마이너스로 안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단상 전파라는 자체는 그림이 봐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림을 만들 때는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 이 그림하고 똑같다고, 그림에서는. 그러면 단상 전파라는 것은 두 개의 파일이 다 나오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삼상 반파는 어떻게 그림이 나올 거냐? 약간 전압이 더 크겠지. 이렇게 나오고, 삼상 전파는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림에서 한 가지 너희들이 느껴야 할 것이 있지. 다음 정류 방식 중 가장 진위에 가까운 방식은 뭐야? 삼상마다 잘 알아도 가장 뭐에 가깝다? 진위에 가깝다. 방식이 뭐다? 삼상보다 전파야. 그림 그려놨어. 그러면 이 출력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있는 부분이 잘 보시면 맥동률이라는 게 있어. 여기가 146%야. 맥동률이. 그 다음에 48%, 18%, 4%. 이해를 잘해야 돼. 맥동률이 가장 큰 방식은 뭐야? 맥동률이 가장 큰 정류 방식은 뭐야? 이게 맥동률이 가장 크지? 왜냐? 맥동률이 가장 큰 것은 단상 반파 정류 방식이야. 그러면 맥동률이 가장 적은 방식은 뭐야?
그러면 문제가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다음 중 맥동밀이 가장 큰 방식이 뭐냐? 맥동밀이 가장 적은 방식이 뭐냐? 이해했어? 맥동밀이 적을수록 거의 뭐에 가깝다? 직류에 가까운 거야. 자, 맥동밀이 나오면 맥동 주파수가 나와. 우리나라의 주파수는 60Hz가. 그럼 여기는 1F, 60, 2F, 120, 3F, 180, 6F, 360. 이건 무슨 말이냐면 F를 한 배하고 단상 전파는 F의 2배다 그 말이에요. 2배. 그러면 삼상 단파는 F가 몇 배? 3배. 꼭 여기를 기억할 거. 얼마? 그러면 맥동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뭐에 가까워? 뭐에 가까워? 직류에 가깝잖아. 맞지? 360이 가장 크잖아. 예? 맥동 주파수가 클수록 뭐에 가깝다? 직류에 가깝다고.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효율이 있어요. 효율. 여기는 80.6%, 81.2%, 96.7%, 그 다음에 99.8%. 그러면 효율이 가장 좋은 방식은 뭐야? 효율이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고? 삼상법 전파지. 맞잖아. 그러면 잘 봐봐. 단상 반파하고 단상 전파는 단상 반파의 단상 전파는 단상 반파의 몇 배야? 2배지. 뭐라고? 2배. 뭐에? 단상 반파의 2배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단상 반파는 단상 전파의 단상 반파의 맥동 주파수도 몇 배야? 2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보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직류 출력. 자, 직류 출력이라는 자체는 직류란 말은 비식이. 그래서 뭐라고 표시하냐? ED라고 표시해. 뭐라고? ED라고 표시한다. ED. 이게 직류야. 직류. 그런데 ED라고 표시됐는데 이거는 직류 평균값이야. 뭐라고? 평균값이야. 그러면 이놈은 얼마가 나오냐? 0.45가 나오고, 이놈은 0.9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 나올 때. 그러면 0.45의 2, 이 2라는 값은 무슨 값이냐? 이건 시료값이야. 뭐라고? 시료값이라고. 시료값.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 자, 이 그림이 나왔어. 이 그림이 나왔다고. 그럼 이거는 뭐야? 단상 뭐야? 단파지. 단파니까 직류 평균값을 고르시오. 그러면 0. 얼마를 골라야 돼? 4, 5, 2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네. 저렇게 두 번째 그림은 뭐야? 단상 전파. 그러면 잘 봐봐. 효율은 단상 전파는 단상 반파의 몇 배? 2배. 이해했어? 네. 그러면 직류 출력도 단상 반파는 단상 전파의 몇 배야? 전파는 2배.
자, 그런데 이 0.45라는 값하고 0.9라는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 0.45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0.45가 8분의 루트 2예요. 뭐라고? 8분의 루트 2.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8분의 루트 2에 2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단상전파는 어떻게 가? 단상전파는 8분의 뭐야? 2루트 2가 되겠지. 이해했냐? 2배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슨 값이야? 직류 평균값이야. 이해했어?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한번 보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어. 여기가 이래서 100볼트가 들어갔다. 근데 여기가 100볼트가 있어. 근데 여기가 4.5. 자, 이 그림 중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세요. 그럼 I가 어떻게 되겠어? 오음의 법칙에서 I가 뭐야? I 아니지. 그럼 R은 얼마 나왔어? 4.5이 나왔잖아. 이미. 근데 이 값, 이 V라는 값이 뭐야? 이 D값이야. 뭐라고? 이 D값이라고. 그러면 100 곱하기 얼마로 해야 돼? 0점 얼마로 해야 돼? 4, 5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돼? I는 4.5분의 몇 볼트야? 45볼트가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몇 암페어 부르니까 15V 15암페어 이해했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식을 변환시켜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I는 뭐? I는 뭐? D잖아. 이해했어? 이게 단상 반파하고 단상 전파의 그림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있어. 먼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이게 물어볼 거예요. 브릿지 전류예요. 브릿지 정류회로. 브릿지 정류회로는 꼭 알아도 단상, 전파, 정류회로하고 같다. 그러니까 얼마야? ED가 얼마야? ED가 얼마? 0.45라고? 0.9잖아. 단상 전파니까. 브릿지 정류회로는 뭐 같다? 단상 뭐 같다? 전파 정류회로하고 같아. 그러면 반만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와? 양쪽이 다 나와야겠지? 브릿지 정류회로니까. 자, 그런데 이 브릿지 정류회로에서 너희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거예요. 그림. 자, 이게 지금 트랜스야. 트랜스인데 잘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여기에서 브릿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도 그려지겠지. 지금 이게 내가 뭐를 안 찾았어? 다이오드 기호를 안 그려놨더니 안 그래다. 이게 브릿지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간에서 자, 이렇게 표시가 됐다 하자. 이건 콘덴서의 표시야. 이렇게 표시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 봐봐. 여기 다이오드를 4개를 넣으라고 말이야. 극성을 표시해서. 이쪽이 뭐야? 플러스지.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걸렸으면 다이오드를 반드시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돼. 뭐야? 플러스 쪽에 다이오드는 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지? 그러면 여기 모양, 여기 모양, 여기 모양, 여기 모양, 여기 지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 이해했냐? 여기도 그렇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이게 뭐가 돼? 브릿지가 돼.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가 된 것은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다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된다?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이해했어? 네. 그래서 브릿지 정렬은 어디에 해당된다? 항상 정과 정렬에 해당된다. 아시겠죠? 네. 잠시 부탁드립니다.